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에 시작되는 건데요. 두 편을 찍었어요. 하나는 아까 배인성 기자하고 이제 또 이 한 편은 곽예지 기자. 곽예지 기자는 계속 중국 관련 일을 하고 원래 또 중국 관련 언론사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그 캐릭터도 뭐 영화에 나오는 사람 그 옛날에 쪼아야오지라고 있어요. 요괴 잡으러 가기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로 할 내용은 미 보호주의 무역의 중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과를 중국이 강조하면서 또 이거 대립하는 겁니다. 이 대립하는 기간에 10월 1일부터 국경일이 있었죠. 국경일이 있었고 이 국경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시에 중국 안에서의 그 소비 행태 등은 어땠는지를 이제 골고루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미 보호무역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또 자체에 대한 선전, 또 자랑, 개혁개방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중국은 이에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개방 성과를 강조하고 그러는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중국 관영 언론이 중국 개혁개방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제 강조를 했고 이제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세계 경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 한국은 1960년대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들 때도 그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등을 그 주상대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다가 1980년대에 이제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도 이제 북방 외교 등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라든가 수교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영향을 넓혀 나갔습니다. 뭐 이거 외에 그 사이에 또 90년대부터 꽃을 핀 한류도 대단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 무역 전쟁이라는 얘기를 별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미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러다가 또 일본이 미국의 그 구조 안에서 잘 성장하다 일본의 전 세계 경영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제가 조금씩 축소되면서 그 사이에 올라온 것이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해서 쭉 올라와서 2001년 세계 무역 기구도 가입하고 세계에서 무역 그 지분을 아주 높인 중국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생산을 통한 그 무역 수출 외에도 자체 소비력, 국내 시장과 또 외국에 다니면서 다니는 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 사이 미국이 그 한때는 좀 세계 경영에서 많은 그 실패를 보면서 이제는 미국이 먼저 발전해야 된다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나오던 그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아시아로서의 회귀 이때부터 아시아에 대한 전략에서 이제 또 발전돼서 인도 태평양 전략 해서 그 과거에 이제 영연방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국가들 위주로 해서 하나의 그 협력체를 형성합니다. 뭐 중간에 뭐 TPP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우선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중국과 보이지 않는 무역 마찰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한국이 바로 체험은 못하지만 천천히 이제 그 그림자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미중 간의 마찰인데 세계 무역이 이제는 서로 열린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WTO라는 세계 무역 조직 안에서의 그 규정 안에서의 무역 또 외에 쌍방의 무역에서의
그 관세 문제, 이 관세 문제가 무척 중요하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금융 문제,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금융 문제도 또 확장될 수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 커런시 익스체인지죠. 환율 문제, 외환 환율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걸로 봐요. 하여튼 중미 마찰은 아주 복잡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잘하고 있다고 항상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혁개방 성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국내 총생산은 초기에 비해서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서 33.5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9%대 이상의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수입도 많이 해가지만 이것이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제 경제력과 소비 시장이 하나의 무기가 된 거고, 미국은 또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수입해가는 나라니까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업 수출국입니다. 중국은 농업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에요. 에너지도 그렇고 중국도 수입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가공제에 의한 소비 물건이 미국에 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첨단 산업들을 자꾸 중국이 이제 쫓아가면서 이렇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곽예지 기자가 보기에 네. 하여튼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과를 계속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그렇게 네.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있고, 뭐 증시도 자꾸 폭락하고 있고, 뭐 상하이 종합 이런 증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개혁 개방 성과를 강조하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물론 성과가 있긴 있었지만 이제 자꾸 경제가 둔화되는 이런 언론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강조를 하는 것도 그런 언론 경제 둔화설 침체기 이런 거를 조금 가리기 위해서라는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경제에 부정적인 보도를 내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이야 언론이 정부의 영향력이 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중국의 그 인민폐죠. RMB라고 그러죠. 른민비를 이렇게 앞에 이니셜을 따졌으니까 RMB가 됐는데 절하가 되고 있어요. 대달러대. 그다음에 상해 주식 시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금액이 증발되고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유동자금도 푸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약간의 조짐. 근데 한때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버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금융의 불안정과 환율의 불안정,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신문들 보면은 국유기업, 이제는 그걸 바꿔서 국영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융자를 해주면서 민영기업이 융자를 안 해줘서 이게 민영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아니다. 민영기업도 융자를 해주고 발전을 같이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중국에서 가장 큰 거는 국내 시장인데, 이제 수출하는 거면 국내 시장인데, 거기 이제 소비 시장인데, 10월 1일부터 있었던 그 국경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왔죠. 어느 네. 정도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네, 이제 이번 국경일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한 8,500만 명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36%나 증가. 8,500만 명이면 너무 많은데. 8만 5천 명. 예. 8만 5천 명으로 예. 네, 3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좀 낮나요? 명동이나 뭐 이렇게 뭐 다니면 중국인들이 있긴 있는데 정말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지. 네,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이제 쇼핑을 많이 하기 네. 때문에 명동 백화점에서 100억 원의 이제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100억 원 중국의 매출 규모로 보면은 큰 거 아니죠. 인민폐 뭐 1억이 우리나라 그쵸, 170억 정도 되니까 여하튼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물건들을 서로 사주고 필요한 걸 서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중국은 이 국경일 기간에 국내 여행객들이 많아요. 그 영화도 그때 많이 방영을 하는데 우리 뒤에 나온 것처럼 네. 우리 곽예지 기자가 쓴 그 영화 재밌는 게 우수왕이에요. 네. 우수왕 이건 무상. 무상 그 두 명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건 패자는 한 명이란 얘기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민폐처럼 써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아, 헬로 미세스 머니라는 아, 영화인데 아, 네. 한경 여자친구로 유명한 이제 여배우죠. 네, 그 여배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기대를 네,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게 상영은 어떻게 잘 됐나요? 헬로 미세스는? 미세스 머니.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네. 상영에 흥행에 이제 실패를 실패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국경절 연휴에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추석이나 설 연휴에 이제 코미디 영화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이제 이 헬로 미세스 머니가 코미디 장르여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상외로 너무 네, 질적인 면에서 너무 좀 떨어졌다. 네, 떨어져서 옛날에 코미디 영화들이 잘 됐는데 네. 10월 그 국경절 때 보면 옛날에 있었던 건 쪼아야오지라고 네, 요괴 잡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네, 그 말씀하셨던, 옛날에 중국의 요제직이라는 소설, 아. 그 옛날에 고대 그 귀신 소설 같은 걸 바꾼 건데 또 이번에 장혜모 감독의 영화는 어떻게 잘 됐나요? 장혜모 감독의 영화는 일단 호평을 받았고요. 네. 호평을 받아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호평은 받았지만 이제 예술 영화라는 한계 때문에 이제 흥행은 그렇게 크게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워부스야오선 나는 약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네. 가짜 약 사건으로 그 인도에서 가짜 약 수입하고 그 인생과 네.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행복과 식약 안전 뭐 그 포함된 거 뭐 음식 안전 이런 얘기는 하던 영화를 봤는데 아주 흥행에 성공한 것 네, 같아요. 엄청 성공했었죠. 네.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주제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는 대중들 위주로 이제 가야지만 이게 네. 영화가 성공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하튼 뭐 중미 관계, 미중 관계가 이렇게 나쁘더라도 뭐 한국은 한국대로 주변 국가 관계를 좋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네. 사드 이후에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관광객도 좀 중국에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개선이 중요할 거로 보이고 곽예지 기자가 또 짧게 네. 한중 관계의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가 서로 어떻게 해야지 발전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최근 들어서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도 사실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죠. 굉장히 그렇죠.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가 계속된다면 사드 때처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가 증진해서 어쨌든 서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이라 11월, 12월이 나왔는데 중국은 이제 광군 절이라고 또 이제 쇼핑의 시기도 있고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해야 되고 또 한반도 문제가 복잡한 과정에 미중 무역 그 분쟁 그 휴가 기간에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의 요커 관광객들 그다음에 중국의 국내 상황을 두루 알아봤습니다. 남아 있는 한 3개월 우리도 열심히 방송을 하겠지만 한국 경기가 88 중국말로 88은 팔자 두 개 쓰면 88이에요. 머리 필발자하고 똑같아요. 뭐가 머리가 난다. 이거는 우리가 팔팔하다랑 비슷한 거죠. 잘 된다. 또
과거의 88 올림픽과 비슷하기도 할 겁니다. 잘 되는 아주 힘나는 경기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당국대에 있으면서 여기서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김진호 기자고요. 옆에는 우리 국제부 박예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